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2차 방정식의 성질 중에서 두 번째 챕터입니다. 근과 계수 관계는 우선 암기를 하셔야죠. 지금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 대한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그렇다면 해가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는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 됐을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x에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방정식도 해결하기 위해서 양변에 a식을 똑같이 곱해주시면, 나눠주시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가 0이 됐을 테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플러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저는 공식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즐거워요. 이런 사람들은 세 번째 공식을 암기해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는 해. 그렇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웠던 공식이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뭐죠? 지금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활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물어봤어. 그렇다면 이 공식을 떠올리셔도 좋고, 또는 빨리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고 알파 베타를 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A값 2, B값 3, C값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 괜찮을까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죠? A분의 C.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절대값,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됐을 테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제곱 얼마야? 이걸 제곱하시면 되죠?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괜찮아?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4분의 9에서 플러스 10,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제곱값이 됐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던 친구들도 있어. 그런데 이젠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고 있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그렇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 전개하는 과정을 생략하자고. 따라서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x제곱의 합의 부호를 바꿔주면 1차원 개수가 되는 거고, 곱! 그 자체가 상수항이 되는 거죠.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잠깐 좀 봅시다. 아이고. 2하고 3을 해로 가지고 있으면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x-2, x-3은 0이니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니까 다구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을 줄이자는 거야. 어떻게 하자고? 두 놈을 더해. 더하면 얼마야? 5지. 맞아? 그럼 부호를 바꿔주면 1차원 개수야. 곱해! 그럼 얼마야? 6이지. 그럼 그거 자체가 상수항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문제 보니까 x제곱의 개수가 2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단계를 똑같이 거쳐! 똑같이 거치고 나서 2차원 개수만 2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배씩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런데 단순히 시간만 줄여주는 것이냐?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만약 여기 2, 3이 아니라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이었다면, 잠깐만요!
이거였을 테니까 이걸 전개하면 돼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한참 걸리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 방법을 쓰지 않고 곧바로 합 얼마야? 4 4의 부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4x고 곱하면 합차의 공식이죠. 2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4 빼기 3 얼마야? 1. 이방정식이 됐을 거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훨씬 더 간단하게 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놔야 돼. 특히 지금 2차 방정식의 다양한 성질들을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성질도 배우거든? 그럼 3차 방정식의 성질은 지금 배우고 있는 2차 방정식과 서로 대꾸를 이루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 2차 방정식의 근각의 수관계도 이걸 쓰니까 3차 방정식은 아 요거랑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2차식의 인수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슬쩍 는빵의 해를 구한 다음에 한다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슬쩍 해를 먼저 구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하라. 그럼 인수분해 못하는 거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데 얘를 강제로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라든가 또는 지금처럼 복소수나 무리수의 범위까지 실수의 범위까지 확장해서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강제로 1차식을 만드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죠. 봐봐. 얘를 슬쩍 눈빵을 잡는 거야. 그 다음에 해를 구해. x는 짝수공식 써볼까? 1분의 지금 a 값이 1이고 b 프라임 값은 1이고 c 값은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얘에 대한 인수분해는 지금 보는 것처럼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로 쓸 거라는 거예요.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음에 뭐 예쁘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서 조금 쉽게 봐봐. 당연한 얘기했지만 우리는 근의 공식이란 것을 쓸 거라고. 실근을 구하든 허근을 구하든. 따라서 근의 공식은 항상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한 근이 플러스 루트라면 또 다른 근은 마이너스 루트였을 거라고.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켤레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i는요? i는 원래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그래서 근호 앞에 있는 부호가 바뀌게 된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단서는 유리수여야 되는 거죠. 얘도 실수여야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조금만 좀 쉬었다가 다시 해보죠.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볼까요? 여기도 문제도 한번 좀 풀어보시고 봅시다. A값 2, B값 마이너스 4, C값 마이너스 1이야. 그치? 따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사실은 거의 습관처럼 나오는 거야. 여기에 이 표현 있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나는 문장을 딱 보면 아 이거 근각의 수관계 활용하라는 거구나 뭐 이런 거 떠올리는 거야. 이쪽 뒤에 있는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알겠지? 또는 어떤 복잡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 근각의 수관계를 활용해서 뭔가 하겠구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됐을까요? 마이너스 a분의 b 2가 됐을 거고 맞아?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됐겠죠. 괜찮아? 우선 이 상태에서 뭐 이거는 아까 했었으니까 한 번만 좀 더 적어볼까? 혹시라도 헷갈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마이너스 4알파 베타야. 알겠지?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잠깐 넌 뭐였지? 이걸 보고서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을 거야. 두 가지 유형의 친구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얘 이거다. 그쵸? 요게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나 이건 줄 알았는데? 라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뭐야? 위에 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고 아래 거는 인수분해 공식이죠. 그러니까 두 개 다 틀린 말은 아니고 두 개 다 중요한 거긴 한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두구는 알파 베타라 할 때 따라서 합과 곱을 구할 거 아니야?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아무래도 위에 게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됐겠네. 이해될까?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변형시켜요? 3번은 어떻게 변형시켜? 전개해야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괜찮아?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는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뭐 하겠어? 뭐 하고 싶어? 통분. 맞아. 통분밖에 할 게 없어. 따라서 알파에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에 알파 플러스 1. 어떻게 되겠어? 알파 베타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1. 얘는 알파 베타 베타 알파가 됐을 거 아니야. 그치? 2 알파 베타가 됐을 거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었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뭐 요러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여기다 각각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이건 요 정도까지만 확인해 볼게. 알겠지? 요것만 지금 빨리 한번 필기해 볼까나?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넘어가 보시면 두근이 마이너스 4하고 2일 때 이 문장을 보는 거야. 이때 뭐가 떠오르는 거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두근이 마이너스 4하고 2? 우선은 근이란 표현 나왔으니까 대입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뭐 잘못된 방법은 아니야. 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 연립방정식 푸는 친구도 있을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또는 이런 친구도 있겠죠? 두근이 마이너스 4하고 2야? 그렇다면 이 방정식은 이거였을 거 아니야? 따라서 전개하면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됐을 테니까 a값 b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치? a값 얼마야? 2, b값 마이너스 8. 그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바죠. 두근이 마이너스 4하고 2인 거 봤을 때 x제곱에 두 개의 합 마이너스 2 부호 바꿔주면 1차항 개수고 곱 마이너스 8 자체가 상수항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괜찮아? 따라서 직접 비교하는 거죠. 야 네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라며 그럼 a값 너는 2이고 b값은 마이너스 8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괜찮아? 그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시게 되면 이 방정식은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이 됐을 테니까 두근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 그 다음 이번엔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놈에 대한 놈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일 때 실수 a값 b값 구하세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질들 뭐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냥 a가 된다. 그쵸? 2차항 계수가 1이니까 괜찮니? 알파 베타는 b가 된다 는 것을 지금 첫 번째 조건에서 알 수 있고 두 번째 조건은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라는 거야.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A하고 B라는 거지. 이해되니? 따라서 야 너의 해가 A하고 B래! 그렇다면 두 개의 합은 A 플러스 1. 괜찮아? 두 개의 곱은 2. 괜찮을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빨리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냥 뭐 X제곱에 플러스 KX에 플러스 L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고 알파랑 베타야. 지금 우리가 2차항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 보통 AX제곱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또는 A분의 C 합과 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만 이차계수가 1일 때는 좀 더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냥 부호 바꿔주면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그냥 그 상수항 자체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두 근을 알 때 이차의 개수가 1일 때 2차 방정식 만드는 거랑 조금 방향만 다를 뿐이야. 똑같은 내용이고. 이해되니? 그럼 단 몇 초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우란 얘기 아니야. 익숙해지는 거야. 넘어가 보시죠. 다음 방정식의 두근의 B가 2대3?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문제를 풀었어. 몇 대 몇 이런 것들. 그치? 그때 어떻게 썼어 우리? 비례상수를 썼었죠. 2대3이야? 그렇다면 실제로 이 두 근은 2A랑 3A라는 거죠. 실제로 그 두 근이. 맞니? A라는 비례상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두 근이 2A랑 3A라고? 그렇다면 나는 X제곱 두 개를 더해봐. 5A죠? 부호를 바꿔준 1차계수. 곱하면 6A 제곱인데 그것 자체가 상수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식과 얘를 비교해 본다면 5A는 K-1이라고 K 값은 6A 제곱이라고 그래서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K 값이 뭐야? 5A 플러스 1이잖아. 이걸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5A 플러스 1은 6A 제곱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정리해 주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A 값이 나타날 거고 A를 다시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죠. 그럼 뭐가 만들어져? K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한 K 값이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아? 좋습니다. 또는 이럴 수도 있죠. 2A랑 3A가 근이야? 그렇다면 근과 계수 관계를 직접 쓸 수도 있죠. 2A 플러스 3A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곧바로 K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도 괜찮고 2A 곱하기 3A가 A분의 C니까 1분의 K, K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방금 했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죠. 괜찮을까요? 똑같은 문제. 이번엔 뭐래? 두 근의 차가 2래. 두 근의 차가 2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 물론 알파가 크다는 가정하에 또는 절대값이 2라는 얘기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9분의 2K. 알파 베타는 뭐야? 9분의 K 마이너스 5. 뭐가 떠올라? 곱셈 공식의 변형. 이해돼?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싹을 대입해 주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9분의 2K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9분의 K 마이너스 5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2의 제곱.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신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됐을 거고 지워볼게. 두 번째 방법은 전 두 근의 차가 2일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가 아니라 한 놈이 A일 때 또 다른 놈은 A 플러스 2 이게 떠오르던데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만약에 떠오른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근과 계수 관계를 쓰라는 얘기죠. A랑 A 플러스 1을 더해 준다면 9분의 2K. A와 A 플러스 1을 곱하게 된다면 9분의 K 마이너스 5. 이걸 연립방정식을 풀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해될까요? 네. 여기까지 한번 잠깐 내용만 좀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다음 문제 좀 잠깐 볼까요? 이거에 대한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알파 베타라 할 때 이 표현을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근과 계수 관계를 뭔가 활용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2일 때 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네.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이차계수가 2라고? 잠깐만. 나는 이차계수가 1인 것만 할 수 있는데 그쵸? X제곱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더해 부호를 바꿔주면 1차계수인 거고 그치? 곱해
그거 자체가 상수항인 거고. 이해돼? 이거 이차계수가 1인 거. 그럼 이거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전체적으로 다시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럼 결국에는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네. 얘 뭐야? 뭐 하고 싶어? 통분하고 싶은 거야. 맞니? 그렇다면 알파 베타가 2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됐을 거고, 얘는 알파 베타분의 1이잖아. 알파 베타가 2지? 그럼 얘는 2분의 1이 됐겠네. 맞니? 따라서 이 식은 2 곱하기에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었을 테니까 2배씩 해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여기까지 나온다 이 얘기죠. 괜찮아? 마찬가지 똑같아. 2번도 똑같아. 풀어보자. x제곱의 두 개의 합. 알파제곱 마이너스 1과 베타제곱 마이너스 1을 더하고 부호를 바꿔주면 일차항계수. 그 다음에 곱하면 그대로 상수항. 이 얘기죠. 따라서 너 구하라고. 그럼 얘는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마이너스 2인 거고, 그렇다면 이 식은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그대로 대입하시는 겁니다. 괜찮을까? 다시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1. 그렇다면 얘는 알파 베타에 대한 제곱이었을 거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었겠지? 플러스 1.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여라 가 나왔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해놓고 우선은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이따 다시 와서 뒤에 부분을 할 수 있으면 뒤에 부분 좀 마저 좀 할게요.